주택도 해보다가 거대한 필요가 쌓이고 식물 경제가 좋을지 거대한 식물 경제가 좋을지 지금의 타이밍이냐. 코미디죠.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적폐 아니죠. 짜증나요. 전 정말로 그 소리. 사람들이 저 욕할 수도 있는데 국토부가 무능해요. 국토부가 무능해요. 그딴 거는 절대 필요 없어요. 2, 3년 후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2, 3년 후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고 물량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중산층하고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지 자본주의에서는 마땅한 겁니다. 이건 투자의 대상, 투자의 대상, 투자의 대상. 부동산에 올랐어라 꿈을 안고 올랐어라. 안녕하세요. 정직한 변호사 정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취직한 복덕방의 사장님 하방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핫 이슈부터 얘기할 건데 네.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내용은 디테일하게 모르고요. 네. 핵심은 그 2년 후에 5% 이내로 올려가지고 총 4년까지 살 수 있게 하는 네. 그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죠. 네. 3법이라는 건 뭐 세 가지가 세 있다는 가지 건데 법이 거예요. 잘 몰라요. 법은 하나 아니에요? 하여튼 법제처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개정 내용이 대략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례가 있나요? 임대 가격을 컨트롤하는 건 많아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네. 독일 같은 데는 베를린이 요즘 너무 올라가지고 네. 임대를 동결시키는 거를 법안을 발의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임차인한테 특히 주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약했어요. 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다만 저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네. 다만 이게 시점이 잘못됐다는 거. 네. 그럼 왜죠? 왜냐면, 시점이 언제 해야 됐는데? 우선은 이게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는 데 있어야 돼요. 주택 가격하고 전택 가격이 요동치는 시점을 왜 하냐고요. 안 좋다라는 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다는 우선은 거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어요. 네. 임대차 3법이 되면은 이제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시작 시점에서 무조건 많이 받아야지 이득이 되는 거죠. 제가 임대인이어도 네. 무조건 올릴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동안에 살던 사람이 한번 갱신 요구를 해서 2년이 끝나면 이제 그때 오를 거고 지금 새로 전세를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4년 후에 그래서 2년, 4년 그 주기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오를 거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적정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전세는 사실은 공급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가 2009년인가 그랬을 텐데 저는 분당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2009년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잠실 재개발이 다 일어나가지고 동시에 30층짜리 아파트들이 다 공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강남 말고 분당 뭐 이런 데가 전세 가격이 폭락했어요. 전 그때 3억에 들어갔어요. 근데 2년 후에 6억 되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그러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집값 잡겠다라는 정책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반할 수 있다. 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할 거는 2년에서 4년 사이에 주택 공급 괜찮은 것들 공급을 해야 돼요. 뭐 엉뚱하게 뭐 경기도에다가 3기 신도시 만든다 그딴 거는 절대 필요 없어요. 서울 집값, 강남 집값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3인 정책이야, 그렇죠? 예? 강제 이주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굳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가격 가이드라인을 준다기보다는 그 인상으로 인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예를 들면 월세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되면 50만 원이 인상된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임대인 층에는. 그럼 그것의 상당 퍼센테이지를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러면 이제 뭐 올려봤자 뭐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뭐라는 해서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은데 사회주의적이지 않느냐. 예. 근데 물론 공익적 목적을 뭐 들면 재산권 침해도 감내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소유권에 엄청난 제한이 집주인에게는 엄청난 제한이 오는 네. 그런 법이라고 네. 보거든요. 종합부동산세도 약간 누진적인 컨셉이잖아요. 네. 저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몇 프로를 이렇게 때리는 거, 저는 그걸 좀 선호해가지고. 왜 그러죠? 아니 우선은 소비자들이 예. 그 정보를 해석한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입장에서 안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또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돈을 주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것 같은데 그것도 비용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월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 주는 주택들은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 사는 네. 그런 데고 네. 고소득층 쪽은 그냥 알아서 냅둬요. 예. 사실 뭐 강남에 전세가 수십억인데 거기 5%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약자 보호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번 법이. 예.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그런 미세한 것 때문에 또 굉장히 큰 정책 규제를 만들어서 또 이상하게 만드는 건 전 반대예요. 근데 지금 바로 시행됐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잘한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시간을 두면 가격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네. 정광석까지 빠바박 해버린 건 맞아요. 음.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의 동의 안 받은 것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 예. 사실 정치 얘기가 되는데 이 원래 정치라는 게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을 하나 만드는 거는 엄청난 토론과 그리고 설득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렇죠. 논의 없이 예.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원래는 이런 법은 경과 규정을 두거든요. 예. 근데 이 법은 그날 바로 적용하고 그렇죠. 또 기존 임대차에도 적용하고. 예.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부하거나 준비할 그렇죠. 시간을 전혀 안 줬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법률적으로 보면 위헌적 요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 변호사가 아니어가지고. 예, 기존에 제가 결론을 낼까요? 저는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전세 기간이 한 5개월 남았으면 집주인이 새롭게 뭐 얼마를 가격을 받겠다라든지 집을 내가 뭐 팔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대하는 권리가 확정적 권리이진 않지만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그런 형성된 권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후 입법을 통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것도 예상해봐요. 집 한 채 하나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지금 여러 채 갖고 있다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헌법소원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법은 좋다. 뭐 약자보호법이니까 괜찮은데 이제 교수님이 시점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과 규정이 없는 게 잘못이라고. 어떻게 그냥 공포 바로 시행해갖고 계획이 있단 말이야. 피디님도 무슨 뭐 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임대차 지금 당장 대란인데 왜요? 집주인의 대응이 전세자금 대출 법률적으로 어떤 이유가? 은행에 동의를 안 해주겠다. 동의 안 해주면 힘들지 않아요?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뭐 법은 없어요. 법령 없어요? 예. 강제 이주하니까 생각나네. 대학교 때 그때 무슨 데모를 했어요, 저희가. 잡혔어, 제가. 잡혔는데 경찰서에 잡아가진 않고 격리를 시키는데 차비도 없는데 연신내에다 떨구더라고요. 경찰차에 실어놓고 왜 여기다 떨구냐고. 집 근처에 떨어뜨려주지. 3호선 차비가 그래서 없어서. 그때 3호선 없었어요.